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한국 여자바둑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홍성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규리그 4위로 아슬아슬하게 포스트 시즌 들어갔던 부안 곰소소금이 이제 시즌에 들어오게 되니까 거침이 없습니다. 네,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제 챔피언 결정전까지 단 한 판만이 남았죠. 네, 사기가 많이 올라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2위로 여유 있게 지켜보던 여수 거북선은 이제 긴장을 좀 해야겠죠. 네, 이제 한 번만 더 패배를 한다면 탈락이기 때문에 네. 긴장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이제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현재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요. 먼저 포스트 시즌 진행 상황부터 화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번 시즌 이제 포스트 시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포항 포스코 케미칼에게 2대0으로 승리하면서 한 단계 올라갔고요. 플레이오프는 3차전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1차전에서는 역시 부안 곰소소금이 또 가져갔습니다. 네, 어제 오유진 선수가 패배를 했는데도 팀이 이겼다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아주 탄탄한 실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2차전이 펼쳐지고요. 그 다음 단계에는 챔피언 결정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 바로 어제 펼쳐졌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오유진이 패배를 했는데 이유진, 허서연 선수가 또 든든하게 승리를 해주면서 2대1 스코어가 나왔죠. 네, 오유진 선수가 패배를 했지만 이유진 선수가 너무 잘해주면서 팀 승리를 네. 가져왔습니다. 네, 동지명 맞대결이었는데요. 이유진 선수가 확실히 포스트 시즌 들어오니까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부안 곰소소금 선수들부터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보이듯이 정규리그 4위까지 하기도 정말 힘들었던 팀입니다. 하지만 포스트 시즌 들어오고 나서는 성적이 정말 좋습니다. 오유진, 허서연, 이유진, 김상인 선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유진 선수가 정규리그에선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요. 네. 포스트 시즌에 들어오니까 다르네요. 자, 오유진, 허서연, 이유진 선수가 출전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자, 그럼 이에 맞서는 여수거북선 선수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수거북선은 사실 정규리그 1위까지 노릴 수 있는 팀이었는데요. 네, 그만큼 전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1위까지 노려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마지막에 아쉽게 2등을 했죠. 자, 김혜민 선수, 송혜령, 이영주, 김노경 선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오더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감독들 고민이 깊었을 것 같은데요. 오더 살펴보시죠. 네, 플레이오프 2차전 1국입니다. 오더 오유진 대 송혜령의 장고 대국이 성사가 됐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가 7승 4패 상대 전적은 앞서 있지만 송혜령 선수에게 사실 이번 시즌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강한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 시즌에 처음에 역전승을 한 게 좀 크게 작용을 하면서 상대 전적이 지금은 좀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올해 참 많이 만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과연 송혜령 선수가 열세를 딛고 오늘 선전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2국 오더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넘어가 봅니다. 자, 이유진, 이영주 다시 만났습니다. 네, 상대 전적은 이영주 선수 기준으로 3승 1패. 하지만 네. 그 1패가 어제 1패란 말이죠. 너무나도 큰 판을 졌기 때문에 네. 이유진 선수가 오늘 다시 승리를 할지 아니면 이영주 선수가 복수를 할 수 있을지요. 이유진 선수가 이젠 자신감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상대 전적은 아직도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1국과 2국까지 오더 살펴봤습니다. 네, 현재 오더를 보니까요. 이제 1, 2국 진행되고 나서 3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허서연, 김혜민 선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전 후반기 오더와 같은 모양새가 됩니다. 그렇게 되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네. 네, 신기하리만큼 똑같이 매치가 됐어요. 이 전 후반기 모두 여수거북선이 가져갔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더는 좀 여수 쪽에서 웃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1차전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자, 플레이오프 1차전은 부안 곰소소금이 가져갔었는데요. 과연 2차전 여수거북선이 반격할 수 있을까요? 2차전 1국과 2국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20) 한국 여자바둑리그 포스트 시즌입니다. 포스트 시즌은 1국과 2국만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1대1 스코어가 나왔을 시 3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장고 1국 출전하는 선수들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플레이오프 2차전 1국입니다. 9위의 송혜령과 2위를 다시 차지하게 된 오유진의 대결입니다. 오유진 선수가 상대 전적은 꽤 앞서 있는데요. 송혜령 선수가 만약 승리한다면 오늘 팀 승리에 기여를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1시간 주어집니다. 네, 2국도 동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2국 선수들은 정규리그에서 어떤 성적을 받아들였을까요?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네, 1차전에 이어 2차에서도 다시 한번 만나게 된 이유진 선수와 이영주 선수입니다. 이유진 선수 24위 랭크되어 있고요. 이영주 선수는 3지명인데도 무려 13위입니다. 네, 그만큼 이영주 선수가 최근에 성적이 좋았었죠. 네. 각자 10분 주어집니다. 초읽기 역시 40초 5회입니다. 플레이오프 2차전 이유진 선수 대 이영주 선수의 속기 대국입니다. 네, 오늘도 이영주 선수가 흑번으로 네. 출발을 합니다. 이영주 선수가 다시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1차전에서 이번 시즌 처음으로 장고 출전을 했었는데요. 성적이 좋지 않아서였을까요? 다시 한번 속기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영주 선수는 1시간 대국을 정말 자주 두는 편인데 네. 네, 국가대표팀 훈련을 하면서 1시간짜리 대국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랬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1시간 바둑이 좀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희한하게 속기 성적이 더 좋아요. 이유진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정규리그 때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네. 포스트 시즌에 들어오니까 이 선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 승부에 강하다고 봐야 할까요? 지난 시즌에서는 팀의 우승을 결정지었고요. 이번 시즌 들어와서도 2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큰 승부에 강하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이번에도 팀이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유진 선수가 뭐 어쩌면은 우승 청부사가 될 것 같은 느낌마저 들죠. 이 오더를 살펴보면 부안 곰소소금은 뭔가 2대0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보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대국을 치르고 있다 보니까 장기전보다는 단기전이 아무래도 좋겠고요.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겠죠. 하지만 또 1대1의 스코어가 된다면 여수거북선이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혜민 선수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3국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최근에 김혜민 선수의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네. 김혜민 선수가 이제 3구까지 가게 되면 출전을 하기 때문에 1대1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여수거북선이 좀 더 우위를 점할 수가 네. 있겠죠. 근데 물론 허서연 선수가 또 녹록지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1지명과 2지명 선수이기 때문에 김혜민 선수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 같은 오더로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여수거북선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예상한 대로 잘 맞아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잠시 대국전 이현욱 감독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예상한 대로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시 그 성적을 봤었던 만큼 오늘도 2대1을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구까지 가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보이고요. 송혜령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국은 항상 뭐 지금 상대 전적은 오유진 선수가 7대4로 앞서고 있지만 두 선수의 대국을 본다면은 내용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오유진 선수가 좋지 않은 바둑을 역전승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네.
송혜령 선수가 좀 더 후반에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오유진 선수를 잡을 수도 있겠죠. 1차전에서 송혜령 선수의 좀 실수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까지 좀 영향이 끼치진 않을까요? 그게 사실 저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송혜령 선수가 1차전 때 너무나도 좋은 바둑을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과연 마음을 추스리고 대구기를 할 수 있을지요. 흙이 갈라치면서 협공을 했고요. 네, 백이 걸쳤을 때 흙이 받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 협공을 하면서 이렇게 된다면 백이 양걸침을 하고요. 흙이 이곳을 붙이고 늘게 되면은 백이 하나 늘고 흙이 막을 때 2칸 정도 벌리는 진행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흙이 이쪽을 붙이고 있는다면은 그때 우아 쪽으로 움직이면서요. 흙이 젖히고 붙인다면은 백도 하나 젖히고 계속해서 밀어가면서 나중에 한 점 쪽을 네. 압박하겠죠. 네, 일단 흑의 입장에서도 받질 않고 협공을 했기 때문에 백도 양걸침 하는 게 좀 당연해 보이고요. 백이 젖히고 늘었을 때 그 장면에서는 붙이는 수는 어려울까요? 네, 저쪽 위쪽을 늘었을 네. 때 이곳이요? 아니면 이쪽? 백이 늘지 네. 않고 붙이는 수는 어떨까요? 이쪽을 붙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붙이게 된다면 지금은 흙이 이쪽을 끊는 것보다는 이곳을 막아야 되고요. 막고 이어야 되는데 네. 있는 걸로 이쪽을 붙이는 것도 있긴 하죠.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요. 네. 있게 되면은 백도 2칸을 벌리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흙은 뭐 여기를 어깨를 짚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두는 것도 자주 사용이 됩니다. 네. 좀 애매한 위치긴 한데요. 네. 뭐 이렇게 된다면 백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진행도 있고 여러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 일단 백이 이쪽을 붙이게 된다면 우변 쪽의 백돌에 있어서는 좀 더 압박이 되기 때문에 백도 지금은 느는 선택을 자주 하기는 해요. 늘고 2칸을 벌린다든지. 그렇다고 이쪽을 붙이는 게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이유진 선수는 어떤 착수를 보여줄까요? 아, 3-3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군요. 지금 상황에서 네. 3-3을 들어가는 게 뭐 나쁘진 않겠지만 서로 좀 간명한 처리가 되는데 이거는 백보다는 흙이 좀 더 기분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곳에 다가가는 자리는 여전히 백은 아픈데 네. 백이 벌리는 것은 별게 없어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우상 쪽의 선택은 흙이 좀 더 기분이 좋다라고 느껴지고요. 여기서는 흙돌이 가까이 있다면은 붙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붙이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는 있지만 뭐 백이 늘었을 때 만약에 다음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뭐 흙도 붙이지 않고 다가서는 것을 선택을 하겠죠. 우상에서는 이유진 선수가 스스로 어려운 변화를 피했습니다. 네, 오늘 바둑 네. 대체적으로 간명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여기서는 흙이 2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우아 쪽을 두텁게 씌워두는 것과 그 다음에 너무나도 큰 자리죠. 좌상 쪽에 걸쳐가면서 다음에 이런 데를 눌러간다든지 아니면은 다가서고 한 칸을 뛰면서 모양을 키우는 게 좋기 때문에 흙은 지금 우아 쪽과 좌상 쪽 둘 중에 어디가 될지 네, 지금 바로 붙여갑니다. 상반되는 것 같은데요. 이유진 선수가 변화를 피했는데 이영주 선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초반에 기세만 놓고 본다면 이영주 선수가 좀 더 적극적인 포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아무래도 이유진 선수는 후반 쪽에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초반의 진행은 그래도 이영주 선수가 좀 더 마음이 드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붙이는 건 백이 못 젖힌다는 뜻인가요? 네, 일단 위쪽으로 젖힌다면은 흙이 두 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뭐 아래쪽으로 젖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끊는 것은 백이 단수를 치고 여길 단수 치고 호구를 쳤을 때 흙돌이 연결이 안 된다면은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것은 흙이 하나 밀고요. 단수 치고 이쪽을 붙인다면은 백이 만약에 4점을 잡았을 때 흙이 늘고 이런 식으로 단수 치고 중앙 쪽이 씌워진다면은 흙이 이 한 점을 씌우지 않고 우변 쪽을 틀어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흙은 젖힌다면은 끊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백이 아래로 젖히는 건요? 아래로 젖힌다면은 흙이 끊는 것도 있고요. 같이 젖히는 것은 지금은 백이 한 점을 잡아서 흙이 끊고 백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백이 뒤에서 단수를 친다면은 2패를 들어가기에는 일단 흙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변 쪽에 손해가 크죠. 아, 네, 젖혔습니다. 흙은 여기를 네. 끊고 백이 잡는다면은 뭐 위쪽에 단수를 친다든지 좀 가볍게 처리하는 쪽으로 두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 정도는 활용이 된다고 보는 거군요. 네, 일단 흙의 입장에서는 네. 어차피 백돌이 두터운 자리인데 그 정도의 교환을 하면서 우변 쪽을 가볍게 처리를 할 수 있다면은 흙도 교환을 안 할 이유는 없겠죠. 역시 흙도 끊어서 처리를 하는데요. 근데 이쪽으로 젖히는 게 좀 더 좋았다라는 판단인지. 그래프가 움직였을까요? 이렇게 된다면 네. 서로 간명한 처리가 됐고요. 흙은 네, 일단 우변에 지원군이 생겼기 때문에 한 점이 움직이더라도 백이 다음에 다가서는 자리가 좋지는 않으니까요. 일단 좌상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큰 자리로 손을 돌렸습니다. 여기서는 백도 두 가지의 선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을 받아두는 것과 그 다음에 우하 쪽으로 움직이는 것. 근데 받는다면 여기를 붙일 수도 있지만 지금 입구자로 받았습니다. 나를자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게 싫었다는 뜻일까요? 나래자를 둔다면은 네. 흙이 이쪽 부분을 더 이상 두질 않고 손을 아. 뺐을 때 이 한 점을 백이 협공하는 자세가 강력하지 않다라는 의미 같고요. 네, 단단하게 받았고요. 그럼에도 흙은 손을 뺐습니다. 네, 지금은 백이 협공을 한다기보다는 흙이 아래쪽에 한 수 응수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위에서 눌러가는 게 좀 더 간명한 처리가 될 거고 누른 다음에 백은 이제 이 한 점을 움직이는 것이 일감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아니면 흙이 한 칸으로 받았을 때는 여기까지 교환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흙이 받는다라고 본다면은 뭐 이곳이나 이쪽 부분에 상변 쪽에 벌려두면서 모양을 키웠을 때 이 좌변에 눌러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네, 백도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네. 선수 교환을 할 수 있는데 좌변에 눌러놓는 건 실속이 없다고 봤을까요? 생략하고 우하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입구자로 움직이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요. 네. 네, 최근에는 이렇게 바로 백도 움직여 나오면서 이곳을 달리는 것과 다음에 중앙 쪽을 씌우는 것, 이 두 가지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둘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백도 이곳에 날일자를 둘 수도 있는데 날일자는 한 칸을 둘 수도 있는데 여기를 두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어차피 여기는 백이 두텁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뭐 이런 데를 있는다고 해서 큰 집이 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6, 7, 8. 네, 지금 이 장면에서 흙도 우변 쪽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중앙 쪽에서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곳을 둔다면은 백이 붙이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입구자가 좀 더 좋은 자리일 수도 있고요. 지금 흑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죠. 네, 아직 이영주 선수는 남은 시간이 좀 있습니다. 네, 현재 이유진 선수 대 이영주 선수의 대결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유진 선수 흑백 그리고 장구와 속기의 승률을 나오고 있습니다. 백보다는 그래도 흑이 좀 더 성적이 괜찮은 것 같고요. 장고에는 총 4번 출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영주 선수는 확연하게 백 승률이 좋습니다. 네, 네. 이영주 선수는 확실히 100번의 바둑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 속기로 출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참아둡니다. 받았고요. 네, 흑도 깔끔하게 처리를 했는데요. 일단 백도 이제는 날일자로 씌워가는 자세가 좋거든요. 네. 흑이 이쪽을 당장 나와서 끊기에는 지금은 이쪽을 늘었을 때 땅립되는 자리가 좋기 때문에 뭐 이 싸움 백이 할만합니다. 그렇다면 날일자를 뒀을 때 흑은 받아야 되고요. 이제 백은 이렇게 교환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 중앙 쪽을 막아갈 수도 있고 이미 이 백돌은 가볍거든요. 손을 빼고 큰 자리를 차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칸인데요. 약간 느슨할 수도 있을까요? 네, 어차피 네. 흑이 하변 쪽을 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칸도 뭐 튼튼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흑도 하변 쪽에 벌려두는 것까지는 둬야 되겠네요. 백이 반대로 날일자로 씌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다음에 또 입구자를 당했을 때 귀 쪽의 흑돌이 너무 많이 당해요. 뭐 이렇게 틀어 막았을 때 입구자를 둬야 되는데 한 점을 끊어 잡는 것도 선수고요. 네. 하변과 우하를 가르기 위해 높게 벌리는 건 실속이 없을까요? 네, 높게 갔습니다. 네, 높게 두는 것도 네. 둘 수가 있죠. 아래쪽으로 둔다면은 백이 씌우는 자세가 좋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높게 둬서 백이 씌웠을 때 이거는 밀고 나오는 자세가 나오거든요. 반대로 백은 아래쪽에 파고들 수 있는 자리가 생겼으니까 네. 아무래도 집으로는 백이 좀 더 이득을 볼 수는 있을 텐데 흑이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일단 흑돌이 바깥쪽에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뭐 하변 쪽이나 아니면 중앙 쪽에 백돌을 압박할 때는 확실히 높게 있는 게 흑이 좀 더 좋겠죠. 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영주 선수는 우하 백돌의 공격을 염두를 해두고 높게 벌렸고요. 네, 여기서는 흑도 다음에 이곳에 달리는 자리가 좋거든요. 그렇다면은 붙여놔야 하나 될까요? 붙여두는 네. 교환을 하는 게 집으로는 좀 더 득일 것 같고 이 교환이 돼 있다면은 다음에 한 칸 뛰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날일자로 나가겠죠. 근데 지금은 붙이는 교환을 생략을 했기 때문에 백도 아래쪽에 달리는 교환을 하고 싶네요. 흑도 막상 여기서 손을 빼고 중앙 쪽을 둘 수도 있지만 백이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곳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우변 쪽의 백도를 심하게 공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백돌이 더 약하긴 하겠지만 흑의 행마도 하변 좀 엉성할 수 있겠습니다. 4, 5, 6, 7, 8, 9. 네, 그 자리까지 욕심을 네. 내보고 싶긴 합니다. 받기는 싫을 것 같은데요. 네, 흑의 입장에서 네. 받기는 싫은데요. 그렇다고 안 받고 중앙 쪽을 두기에도 백이 받는다라고 했을 때 뭐 결국에는 이 우변 쪽의 백도를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데 약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흙도 심하게 공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받기는 받았는데 이렇게 될 거라면 흙이 붙이는 교환을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곳에 교환을 네. 하고 나서 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백이 한 칸을 뛰는 것은 흙이 받았을 때 이건 집으로 차이도 많이 나고 다음에 하변 쪽을 들어갈 때나 뭐 여러 가지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흙은 그래도 교환을 하는 게 좀 더 좋았습니다. 붙이는 교환의 단점을 굳이 찾자면 하변을 좀 붙여준다는 뜻인데 어차피 지금도 침투하기에는 어렵겠죠. 5, 네, 지금도 뭐 침투하는 것은 네. 쉽지가 않고요. 8, 오히려 붙여져 있는 게 백의 안형이 없기 때문에 하변을 갈라갔을 때 좀 더 강력할 수도 있고요. 지금 백이 우변 쪽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냥 손을 빼고 아예 뭐 좌변이나 상변 쪽을 선택을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일단 붙이는 수를 결행을 했고요. 흙도 위쪽으로 젖히기에는 백이 끊었을 때 단수치고 막는 게 가능하지 않다면 흙이 위쪽으로 젖히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선택을 하기에는 백이 밀었을 때 치받아야 되는데 한 점을 잡는다면 백돌이 봉쇄가 안 되죠.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만 해두고 그 다음 손 빼려는 작전일까요? 네, 여기서 백이 뭐 이런 데를 붙이는 게 있긴 하니까요. 어느 정도 안형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있는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이렇게 두텁게 처리를 한다면 백도를 잡으러 가려면 여길 둬야 되는데 네. 이미 뭐 백이 한 집이 나 있는 상황에서 흙이 바깥쪽을 씌워가는 것은 백의 입장에서 크게 무섭지가 않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지금 바로 어차피 흙이 안 받기에는 끊어잡는 게 크기 때문에 이곳을 이어야 된다. 네. 그렇다면 이 교환이 득이라는 뜻인데요. 다음에 찝혔을 때 안형이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백도 당장 여기를 두는 게 아니라면은 네. 흙이 다음에 찝었을 때 백의 교환은 확실히 악수죠. 그렇습니다. 이 교환이 없다면 여기를 흙이 찝을 리가 없는데 이 붙이는 교환을 한 이상에는 뭔가 뭐 이런 데를 틀어 막는다든지 30초. 하나, 음수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네. 보이긴 하는데요. 5, 6, 7, 8, 9. 지금 이유진 선수 돌이 날아다닙니다. 안에서 받기에는 너무 느리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중앙으로 나갔고요. 흙은 굳이 우변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네, 일단 흙도 네. 이쪽에 찝는 자리 한번 더 보고 싶은데요. 백이 만약에 이어서 받는다면은 그때는 받고요. 이쪽으로 둔다면은 다음에 아니 바로 이 자리를 둔다라고 했을 때 백이 미는 것은 또 끊는 게 되기 때문에 백도 모양이 좋지가 않아요. 이영주 선수도 일단 두텁게 받아두네요. 여기를 받았다는 것은 뭐 흙이 손을 빼고 큰 자리를 들 수가 있었는데 백이 한 칸을 띄고 뭐 흙이 아래쪽에 뭐 이런 데를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네. 백이 상변 쪽에 이런 데를 단수치고 패를 한다든지 30초. 뭐 전체적으로 중앙 쪽이 두터워진다면 상변 쪽에 백이 발언권이 생긴다. 네, 이런 의미에서 받은 것 같은데요. 일단 백이 지금 씌워가는 자리가 좋긴 하거든요. 네. 이영주 선수는 큰 곳보다는 두터운 자리를 선호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백이 좌변을 눌러놓고 나서 반상 최대 큰 자리, 상변을 가져갈 수 있겠네요. 네, 백은 좌변 쪽을 눌러 놓은 다음에 네. 이제 상변 쪽을 뒀을 때 상변 쪽에 여기가 될지 어디가 될지는 좀 어렵긴 해요. 네, 일단 상변 쪽을 둔다라고 했을 때 흙도
이 하변 쪽의 백 모양에 대해서 뭔가 노려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전체적인 집균형이 백이 앞서 있거든요. 네. 흑도 이 하변 쪽에 대한 수단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백도 출기를 하변 쪽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쪽을 하나 젖혀두는 게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흑이 하변 쪽에 돌이 왔을 때 그때 젖힌다면 흑이 반발할 텐데 이 교환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호구를 쳤을 때 다음에 이쪽을 젖히는 자세도 좋고 넘어가는 것을 또 맛보기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영주 선수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봤을까요? 좌상 흑이 굉장히 약한데 받질 않고 하변을 들어갑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처럼 뭔가 네. 하변 쪽을 두는 게 흑이 이쪽에 만약에 백집이 다 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우변 쪽이 공격이 되지 않는 이상 집균형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하변 쪽에 침입을 하면서 백도를 갈라가고 있어요. 네, 승부 호흡을 보여줍니다. 하나, 둘, 셋, 백도 더 강력하게 두는데 이거는 흑도 여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데를 들여다본다든지 하변 쪽을 좀 더 끊어갈 거거든요. 이어준 다음에 이런 데를 틀어 막아서. 네, 역시 받질 않죠. 하변을 갑니다. 여기서는 백도 잊질 않고 밀어서 받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선수들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하변에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겠습니다. 부안 공소소금 대 여수 거북선의 플레이오프 2차전입니다. (2020) 한국 여자바둑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1국과 2국이 진행 중이고요. 네, 여수거북선은 이제 여유가 없습니다. 1차전 놓쳤기 때문에 3차전 끌고 가려면 오늘 승리를 해야 하고요. 하지만 상대 부안 공소소금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뭔가 변화가 있는 걸까요? 형세 그래프 흑 쪽으로 약간 기울어졌고요. 네, 지금 이 흑이 네. 들여다보니까 백이 밀어서 이곳이나 아니면 아래쪽을 밀어서 받을 수가 있었는데 예. 그것을 선택을 하지 않고 지금 이어서 받았기 때문에 일단 흑이 교환 자체는 꽤 이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날일자로 나갔을 때 이 눈목자로 달린 게 지금 흑이 붙이고 젖히고 끊는 데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백이 잡아야 잡을 수밖에 되고요. 없는데 네. 흑이 단수를 치고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유진 네. 선수가 아래쪽을 달린 게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눈목자를 달리고 나서 그 후에 흑의 행마가 딱딱 들어맞습니다. 박자를 네. 탈 수 있게 됐고요. 아까 여기를 젖혀두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네. 네, 지금처럼 백이 눈목자로 달렸을 때요. 흑이 붙이고 끊는 진행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젖히는 교환이 돼 있으면 흑이 끊어잡는 게 안 되거든요. 넘어갈 수가 없죠. 네, 이렇게 된다면은 백이 충분히 들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둘, 흑이 단수 쳤을 때 지금 젖히는 것은 다섯, 여섯, 안 받는다는 네, 거군요. 당연히 받을 리가 없죠. 네. 한 점을 때려버려서 네, 좌 쪽보다는 하변 쪽이 훨씬 큽니다. 초반부터 백이 조금씩이라도 앞서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이영조 선수가 우세한 흐름이 됐습니다. 뭔가 이렇게 되면 백만 붕 뜬 느낌이 들죠. 네, 그렇죠. 지금은 네. 확실히 흑이 잘 된 느낌이 들고요. 여기서는 백도 이쪽을 끊어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가볍게 처리를 하면서 이곳을 한 칸 띄어서 두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흙이 이런 데를 한 칸을 뛴다면은 그냥 흙으로 틀어 막아서 젖히는 데까지 교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뭐 이런 데 귀 쪽에 뒷맛이 좀 있거든요. 30초. 호구 친다면은 단수를 치고 뭐 넣는다든지 네. 다섯,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런 데 단수 치고 젖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뒷맛이 좀 있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집었다는 것은 흙이 늘었을 때 뭔가 뚜렷한 수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젖히고 처리를 해야 하나요? 네, 여기까지는 진행이 되는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백이 바깥쪽에 한 칸을 뛰는 것이 찌르고 끊는다면은 이게 막상 백돌도 약하기 때문에 둘, 셋, 이거 백이 가능합니까? 다섯, 여섯, 이영주 선수는 그냥 느는 것이 아니라 있더라도 충분히 잘 됐다라는 판단이고요. 이렇게 교환을 한 이상 하변을 끊는 것보다는 탈출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게 네. 한 칸을 뛴다라고 했을 때 이쪽을 찝는 교환이 결코 득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이 흙이 받았을 때 여섯, 이 백이 찝는 교환은 세 점 쪽은 원래 가치가 작거든요. 근데 아래쪽에 돌이 오면서 흙이 바깥쪽으로 진출을 했을 때 여기까지 진출이 되기 때문에 백이 글쎄요. 또 흙으로 다음에 막았을 때 모양도 많이 다르고요. 네, 그렇죠. 삼십 초. 하나, 둘, 셋, 이영주 선수도 발 빠르게 둡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은 뭐 좌변 쪽을 틀어 막는 것보다는 이제는 하변 쪽을 끊으면서 네. 백도를 두텁게 정비를 해야죠. 단수를 치면 나가서 여기 중앙 쪽을 둔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이런 데를 단수를 친다면 흙도 살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데를 찝고 끊을 수가 있겠죠. 여긴 또 단수가 선수고요. 선수고요. 네. 30초. 흙돌이 끊긴다면은 이거는 주변에 백돌이 많은 만큼 흙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우진 선수는 이제 끊어서 잃었던 것을 되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는 흙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긴 한데 형세가 뭐 흙이 집이 많은 상황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우변 쪽에 백돌이 좀 엷은 만큼 흙이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이 중앙 쪽이 흙이 두텁게 처리가 돼야 백을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흙도 최대한 아래쪽의 흙돌이 갈라지면서 엷어지는 것은 방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무래도. 끊긴 이 흙 두 점은 요석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어찌 보면 요석이긴 한데요. 네. 뭐 당장은 흙이 살릴 필요는 없겠죠. 이 중앙 쪽을 두텁게 처리를 한 다음에 살리는 것은 이쪽을 잇는 것은 좋은데 이곳을 당장 잇는 것은 백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왔을 때 일단 흙돌이 얇기 때문에 여섯, 흙은 지금은 입구자 정도가 무난합니다. 아홉, 입구자나 아니면 틀어 막던지요. 그리고 여전히 이 자리 흙돌이 온다면은 다음에 백이 손을 뺀다면 이 자리 또 당하면 너무 아프거든요. 이 중앙 쪽을 흙이 먼저 성공을 하는 것도 지금은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여기 결과에 따라서 흙이 연결을 하는 쪽으로 둘지 아니면은 흙돌이 이제 백돌이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자리에 돌이 온다면은 굳이 연결을 할 필요가 없겠죠.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영주 선수 네. 강력하게 둡니다. 세게 갑니다.
일단 특혜 입장에서는 두 점을 살리는 게 이 좌 쪽의 백돌에 대한 공격을 노려본다는 것, 그 이외에는 아래쪽에 백이 미는 자리에 돌이 왔을 때 찝는 게 선수라고 본다면은 30초. 하나, 둘, 이 백돌을 여기 단수 치는 교환이 선수로 들어야 잡으러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데를 붙였을 때도 흙이 늘어서 받는 거는 이제 백돌이 깔끔하게 잡히는 형태가 안 나오죠. 일단 백이 바깥쪽으로 머리가 나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변의 백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흙이 뭐 좌 쪽의 백돌은 물론 노려볼 수도 있지만 우변 쪽의 백돌은 더 이상 노려보기가 이제는 쉽지가 않고요. 네, 이제는 흙의 입장에서 백이 중앙 쪽에 이곳이나 뭐 이런데 30초. 하나, 아무튼 우변 쪽에 연결되는 곳에 백돌이 왔을 때 다섯, 이런 자리를 두면서 백돌을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뭔가 이런 데를 끼우는 것도 한번 노려보고 백도 이제는 뭐 날일자로 두기에는 건너붙이는 게 눈에 보이기 네. 때문에 행마가 뭐 한 칸 정도로 제한이 되거든요. 자, 이영주 선수는 공격 대상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백도 여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런 곳 날일자를 두면서 다음에 이쪽을 두는 자리가 또 좋기 때문에 네. 이곳에 날일자를 두면서 백도를 깔끔하게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곳의 응수에 따라서 열고, 끊어서 싸우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싶네요. 이쪽을 들여다봤다는 건 중앙을 나가겠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곳을 네. 들여다봤다는 것은 흙이 이었을 때 젖히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백이 한 칸을 뛴다면 들여다보는 교환이 결코 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느는 것이 절대 선수로 듣기 때문에 흙이 있는다면 아마 젖히겠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도 지금 들여다봤다는 것은 뭐 좌 쪽의 백돌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응수를 하지 않고 중앙 쪽을 두겠다라는 뜻이고요. 네. 그렇다면 흙도 좌변 쪽에 날일자로 또 압박하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한 칸을 띄었네요. 지금 이수는 흙의 입장에서 다음에 늘고 나서 여전히 우변 쪽에 백돌을 네. 갈라가는 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백이 연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흑돌을 쫓겠다. 네,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하고요. 30초. 하나, 지금 그 자리가 너무 아프죠? 들여다본 교환이 있으니까 더 급소처럼 보여지는 자리입니다. 지금 백도 행마의 네. 제약이 있긴 하거든요. 뭐 한 칸 정도로 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흙도 밀어 올리는 게 일감으로 보이긴 하고요. 좀 더 강력하게 두는 것 생각한다면은 날일자까지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둘, 셋, 백이 민다면 틀어 막아서 다섯, 여섯, 끊었을 때 일곱, 뭐 이런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흙도 여기를 틀어 막으면서 일단 중앙 쪽에 백을 봉쇄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이거는 흙이 모양이 너무 좋지가 않아서 이건 거의 잡으러 가는 공격인 거죠? 네, 흙이 잘 안 되겠네요. 네. 지금 이유진 선수는 좌변 쪽에 한 칸 정도 뛴다면은 백이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것은 가능한데 시간을 사용한 것은 흙이 당장 이곳을 끼워 이은 다음에 끊어갔을 때 이게 만약에 백돌이 잘 연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백도 피곤하거든요. 네. 한 점을 두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건가요? 단수 치면은 때려내서 또 다시 한번 단수를 쳤을 때 흑이 한 점을 때려내서 받는다면은 네. 이 패를 이기지 않고서는 연결이 잘 안 되죠. 네, 그렇긴 하지만 흑도 이쪽을 끼우는 것은 최후에 이제 흑돌이 위험할 때 결행을 해야 되고 뭐 당장은 이 좌상 쪽의 흑의 형태가 약하기 때문에 이쪽을 돌보는 게 더 시급하죠. 어차피 백도 당장 지키진 않을 테니까요. 좀 차후를 노려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 백도 네. 그쪽을 뚫린다면은 바둑이 좋지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건 버틴 건데요. 끊으면 어떻게 맞나요? 네, 젖히면은 네. 백도 끊어야 되고요. 흑이 틀어 막는 자세가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백이 호구 치는 것은 막았을 때 여기 단수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백이 가일수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이곳에 교환을 하지 않고 다른 데를 두는 것은 흑이 끼우는 자세가 또 좋아서 백도 여기를 호구를 치고 연결을 하는 쪽으로 만약에 둔다면 여덟, 흑이 붙여서 백도를 압박을 했을 때 중앙 쪽에 끊는 싸움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끊고 는다면은 이건 서로 이제 뒤가 없는데요. 네. 그냥 여기서 바둑이 끝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백도 한 가지 이제 끊질 않고 흐름을 타는 느낌의 수는 이쪽을 붙이는 게 있긴 한데 일단 흑이 젖히고 늘었을 때 치받는 타이밍이 둘, 셋, 지금 이게 너무 괴롭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백도 어쩔 수 없이 끊어갔고요. 네. 여기서는 흑이 타협을 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중앙 쪽을 틀어 막질 않고 여기를 끼우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래쪽으로 단수 치는 것은 늘어서 백이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있게 된다면은 흑이 원래 원했던 형태가 나오고요. 끼웠을 때 위에서 단수 치는 것은 끊어서 한 점을 때려내고 일단 중앙 쪽에 백도를 잡고요. 이곳을 이어서 받았을 때 넷, 만약에 여기 세 점이 깔끔하게 잡힌다면은 흑이 좋을 것 같진 않고요. 아홉, 열. 세 번 뒤쪽을 남았습니다. 살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흑이 둘만 할 것 같아요. 네, 워낙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영주 선수 시간을 썼고요. 네,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네. 타협보다는 중앙 쪽을 틀어 막아서 승부를 보고 싶긴 합니다. 전체적인 형태가 흑보다는 백이 훨씬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싸워야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쪽을 끊어서 이거는 뭔가 타협의 네. 느낌이 강한데 백이 늘었을 때 잡겠다는 뜻인가요? 글쎄요, 여기를 그냥 잡겠다라는 건지 여기를 밀고 나오면은 백이 나왔을 때 막아야 되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흑이 좀 더 그렇죠. 모험이겠죠. 둘, 셋, 막아야 되는데 다섯, 여섯, 늘어서 일곱. 지금 끼우는 것은 단수 치고 백이 그냥 중앙 쪽을 탈출을 합니다. 흑이 빈삼각으로 나가더라도 어차피 흑돌이 위험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흑이 안 되고요. 네, 지금 잡았네요. 현재 유리한 형세를 의식한 것일까요? 승부를 걸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영주 선수의 네. 생각은 여기를 단수 치고 틀어 막으면은 뭐 이런 데 들여다보고 그냥 중앙 쪽에 한 점을 연결해버리면은 어차피 백돌이 위험하다라는 뜻이고요. 하나, 그렇다면은 백도 여기를 당장 틀어 막는 것보다는 흑돌에 대한 성공을 할 수 있으면은 여덟. 그게 가장 좋아요. 씌워야 될까요? 맞습니다. 네, 일감으로는 이 자리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흑이 나간다면은 이런 데를 붙이고 틀어 막아서 흑이 한 번 더 응수를 했을 때 그때 틀어 막을 수 있다면은 백이 이 한 점도 깔끔하게 잡았고 네. 그다음에 이쪽도 막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끼우는 약점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네, 지금 뭐 이쪽 부근에 네. 백이 들여다본다든지 끼운다든지 여러 가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덟, 아홉, 백은 신경을 써야죠. 아, 네, 약간은 느슨한 느낌의 수가 나왔네요. 여기 단수 치는 것은 일단 흙이 중앙 쪽에 밀어서 버텼을 때 여기를 씌우는 것은 여전히 끼우고 끊었을 때 이 패가 백돌이 되면 불만인 거죠? 네, 패가 난다면은 흙이 타개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고요. 네. 30초. 하나, 그렇다면 백돌이 그냥 연결이 되는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밀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땐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다고 지금 백이 여기 약점을 지키고 있을 수는 없고요. 이곳을 두지 않는다라면은 중앙 쪽을 씌운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늘어간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여기를 넣는 것은 이제는 흙이 한 번 더 밀 수도 있지만 이 교환 자체로 이미 좀 득을 봤어요. 둘,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을 돌볼 수도 있고요. 지금 백도 승부를 서두르지 않고 길게 봅니다. 뭔가 백의 입장에서는 반발을 하고 싶은 마음은 네. 이해가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젖히는 수가 잘 안 된다는 건가요? 네, 이쪽을 젖히면은 네. 끊어서 이 한 점을 단순히 넣는 것은 돌파됐을 때 이 하변 쪽의 백돌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젖힌 다음에는 뭐 이런 데 하나 단수를 치고 받던지 아니면 그냥 받던지 여덟, 네,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흙이 이곳을 단수를 쳤을 때 나가는 것이 그냥 단수 치고 붙여버리면은 그냥 백돌이 잡히죠. 네, 그래서 일단 백도 참아두었고요. 그래도 백이 참으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다는 것에는 좀 위안이 되기는 하는데요. 뭐 어찌됐든 이 흙을 공격을 한다든지 뭐 좌상이나 상변 쪽을 선택을 하면서 백은 집으로 추격을 할 수 있어야 여섯, 이바둑의 후반을 좀 바라볼 수가 있고요. 아홉, 네, 지금 바로 결행을 합니다. 네, 지체하지 않고 그 약점을 찔러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노리고 있었던 거겠죠? 네, 흙도 네. 노리는 부분을 지금 당장 결행을 했는데요. 끊었을 때 백도 아마 패로 버틸 거예요. 한 점을 때려내면 일단 상변 쪽에 단수 치는 팩감을 사용을 하고요. 이곳을 때려낸다면은 30초. 하나, 흙도 여기 나오는 것 이외에는 다른 팩감이 없기 때문에 여섯, 여기 팩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팩감을 사용을 하는 순간 흙도 부담이 갈수록 커지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우하 쪽의 팩감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흙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가 일단 찌르고 끊는 것까지는 일단 받아야 되고요. 여기가 좀 확실한 팩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백이 먼저 이런 데를 붙였을 때 흙이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지금 이유진 선수가 시간을 사용을 하는 것은 여길 밀어서 받는 게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끊는 것은 이렇게 단수를 치고 때려낼 때 집을 내면서 일단 백도를 살려두면은 끊는 것은 젖히는 게 되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백이 그렇게 막았을 때 흙이 먼저 끊어서 30초. 할 수는 없을까요? 둘, 네, 지금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죠. 네. 끊었을 때 젖히면은
여길 끊으면 2점을 잡고요. 끊었을 때 이으면은 연결이 안 되죠. 네, 이렇게 2점을 때려내더라도 흙이 1점을 때려내서 끊었을 때 여길 때려내면 환경으로 잡히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이거는 깔끔하게 백돌이 잡히죠. 이것도 역시 패일까요? 네, 지금은 패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은 흑의 입장에서 부담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 아래쪽으로 패를 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였는데요. 이거는 서로 부담이 없습니다. 네. 흑은 이제 자체 패감을 쓸 수가 없는 패가 나왔고요. 지금은 흑이 여기를 먼저 그냥 단수를 치는 게 깔끔할 것 같아요. 이 패를 하는 게 좀 더 깔끔해 보이는 것은 패감을 사용을 하다가 여기를 때려냈을 때 백이 이곳을 두면서 또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패감으로 본다면은 여기를 단수를 치고 여덟, 사용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흑은 뭐 아래쪽에 단수 치는 것도 들 수가 있지만 그냥 중앙 쪽을 그러니까 2번 두면서 패를 통해서 2번을 두면서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흑이 나쁜 진행으로 보이진 않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도 일단 백이 패를 이긴다면 한숨을 돌리긴 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이 패를 당장 받질 않고 뭐 이런 데를 꼬부린다든지 30초. 어차피 여길 때려내는 것은 뭐 이런 데 2점을 끊는다고 했을 때 흑이 패를 해소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일곱, 여덟. 네. 흑이 중앙을 지킨 만큼 이 패의 가치가 떨어졌고요. 백은 손을 뺐습니다. 그래프는 흑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뭐 집으로 엄청나게 앞서고 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적으로 여섯, 백돌이 두텁게 정리가 된다면은 흑도 확신이 생기는 바둑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집으로 버텼고요. 백은 상변 가야 될까요? 글쎄요. 여기서 일단 이쪽 부근에 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흑이 이런 데를 젖혔을 때 둘, 셋. 막힌 것이라고 볼 수가 없겠군요. 네, 이런 식으로 빠져나왔을 때 끊는 게 성립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상변 쪽에 집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 2가지를 다 바라보면서 지켰네요. 이렇게 된다면 흑도 패를 때려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곳을 흑이 때려내고 패를 이기는 것과 백이 있는 것과는 집 차이가 꽤 많이 나고요. 그곳을 밀어가는 것도 좋은 자리죠. 네. 다음에 손을 뺀다면 이곳을 젖히고 2단 젖혔을 때 백도 모양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군요. 네, 밀었을 네. 때 근데 백의 입장에서도 여기를 계속해서 늘어서 받기가 일단 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형세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더 버티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싶기는 한데요. 넷, 다섯. 참아둡니다.
미는 자리가 네. 선수라고 생각을 했다면 흙이 먼저 패를 때리는 게 더 좋았겠네요. 때려내고 팩감으로 쓰는군요. 백이 팩감을 사용을 한 네. 다음에 흙이 미는 것을 팩감으로 사용을 했더라면 한 팩감 이득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뭐 백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패고 흙은 여유가 있습니다. 백은 팩감 쓸 곳 역시 우하밖에 없을까요? 네, 이제는 네. 백이 조, 악수 팩감을 사용하기보다는 이런 데를 밀어서 팩감을 사용을 하더라도 다섯, 흙이 여섯,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일곱, 여덟, 뛰는 아홉, 자리에 돌이 온다면은 흙의 사활이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곳을 밀고 뭐 다음에 민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자리는 아픕니다. 지금은 이영주 네. 선수가 손바람을 내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착수하는 모습에서 지금의 형세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이쪽은 백이 패를 잇는다고 하더라도 이곳에 백돌이 깔끔하게 살아있는 형태는 또 아니기 때문에 중앙 쪽에 돌이 온다면은 백이 또 받아야 되고요. 중앙 쪽에 흑돌이 안정이 되는 순간 이 좌상 쪽에 입구자 끝내기를 했을 때 뭐 전체적인 집이 흙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이유진 선수가 네, 그래도 여기를 봤습니다. 확실히 흙이 하변에 침투를 하고 나서는 집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유진 선수가 여길 네. 받지 않고 그냥 여기 붙여서 버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일단 여기를 백이 두는 것과 흙이 두는 것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뭔가 좀 더 집으로 버텨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흙도 쉽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쪽을 끊는 것도 꽤 악순데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미는 팩감을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제는 네. 아래쪽에 밀어가는 게 전혀 선수가 아니고 이쪽에 교환이 되는 순간 여기가 선수가 안 된다면 끝내기로도 좀 손해를 본 겁니다. 시간을 많이 쓰는 이유진 선수와는 달리 이영주 선수의 손은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반이 시작되면서 이영주 선수가 차이를 점점 더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속기 대국 이영주 선수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입니다. 2차전. 여수거북선의 이영주 선수, 이제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점점 그래프는 검은색으로 채워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유진 선수가 좌상을 차지했습니다. 네, 일단 집으로 큰 자리를 네. 두면서 버텨가고 있고요. 흙도 일단 좌 쪽의 패를 이길 수가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 해소를 한다면 어차피 여기를 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데 교환을 한 다음에 뭐 나래자를 둔다면은 흙돌이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여기서 좀 더 깔끔하게 둔다면은 그냥 이어서 이 자리 네. 이어서 처리를 할 거고요. 백은 받아야 될까요? 네, 백도 부분적으로는 늘어서 받는다면은 일단 상변 쪽에 집이 꽤 크게 나긴 했습니다. 네.
30초. 자, 지금 이유진 선수는 패도 따내고 싶고 상변도 받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렇긴 하지만 네, 패를 때려냅니다. 뭐 상변 눌리는 거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는 뜻일 텐데요. 네, 이곳을 젖혀 나온다면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네. 흑의 입장에서 이쪽을 그냥 젖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를 먼저 어깨를 짚는다면은 네, 부분적으로 좀 10초. 하나, 둘, 당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넷, 이건 아까와는 좀 다르죠. 여섯, 흑돌이 하나 더 찔러져 있기 때문에 네. 상변을 응수하는 자세가 뭐 선우수가 바뀔 수도 있고요. 단순하게 팩감을 썼습니다. 뭐 눌러놓는 팩감만 다 쓰더라도 패를 이길 수 있다는 뜻이겠죠. 네, 이곳에 팩감을 네. 사용하면서 패를 때렸을 때 어차피 백이 이쪽을 잇기에는 이거는 패가 커지면서 백이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뭐 이곳에 팩감을 사용을 한다면은 다음에 백의 팩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백이 어디를 둬야 될지 10초. 하나, 보면서도 잘 모르겠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철기로 마지막 철기입니다. 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이거 패를 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백이 역전시킬 자리가 좀 여섯, 일곱,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네. 일단 상변 쪽을 늘어가면서 뭔가 변화를 만듭니다. 부분적으로는 단수를 친다면은 이거는 축이죠. 그렇지만 일단 백도 나중에 넘었을 때는 집으로 확실히 이득을 보고요. 당장은 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 돌이 온다면은 또 이쪽을 붙여서 끊는 것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은 패부터 따내야 될까요? 네, 지금은 패부터 때려내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상변 쪽을 넘었을 때 흑이 패를 해소를 한다면은 뭐 중앙 쪽에 백이 먼저 들 수는 있겠지만 하나, 여기 두 점을 잡는 정도로는 집균형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여섯, 일곱, 네, 지금 패를 때렸고요. 흑이 이곳을 젖힌 이상에는 상변 쪽에 느는 팩감을 부담 없이 사용을 하겠죠.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것이 타이밍인가요? 백이 이어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뭔가를 좀 노려보겠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단순 팩감인지요?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 단순 마지막. 팩감이겠네요. 여기서 뭔가 이런 데를 젖히기에는 끊었을 때 네. 5, 6, 전체적으로 흙도 뭐 단수치고 돌파하는 것까지 둘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패를 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상변 쪽에 흙이 돌파를 한다고 해도 중앙이 얇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 팩감일 가능성이 높고요. 정말 백은 한 수 한 수가 어디가 될지가 너무 어렵네요. 마지막. 이 패도 이겨야 네. 되고 또 상변 쪽이나 중앙 쪽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 6, 힘겹게 팩간을 찾았는데요. 패 물러나게 됐습니다. 네, 이제는 흙이 뭐 중앙 쪽을 둘 수도 있지만 그냥 패를 해소하는 게 깔끔합니다. 패를 해소를 했을 때 백이 뭐 이런 데를 두는 것은 일단 한 점을 두텁게 잡아두고요. 네, 전체적인 집균형이 일단 개가를 해보면요. 여기가 14, 18, 한 30, 38, 40, 43 흙이 대략 한 55집 정도는 나고요. 많이 늘었네요. 네, 100이 16, 20, 25, 27, 30, 35 그리고 이쪽과 그 다음에 중앙 쪽에 늘어나는 것. 네, 근데 이 두 점을 잡는다고 해서 100이 15집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9, 지금은 형세가 흙이 확실히 좋습니다. 네, 중앙을 한 번 더 두었습니다만 아직도 확실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여기서는 흙도 뭐 상변 쪽에 이런데 한 칸 띄어서 두는 게 부분적으로는 좋은 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뭐 잡으면은 나가서 여기 끊어져 있는 돌이 없다면은 흙이 패로 버티면서 이제 상변 쪽에 행마를 할 수 있는 만큼 뭐 돌파가 됐을 때 백이 괴롭거든요. 여기 둘 때 넘는다면 이제 또 끼워 네. 이어서 교환을 할 수도 있고요. 가장 깔끔하게 둔다면은 늘고 나서 그냥 이쪽을 하나 젖히고 백이 이을 때 뭐 이곳에 한 점을 때려낸다든지 틀어 막아서 정리를 하는 게 여섯, 일곱, 깔끔하긴 합니다. 여덟, 아홉. 이제 흙은 상변과 중앙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규 선수가 후반까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지. 두 점을 살려 나오는데요. 네, 지금 이거는 살리겠다는 건지 백이 찌르면 그냥 가볍게 처리를 하겠다는 건지는 어렵긴 합니다. 네. 뭐 백의 입장에서 이쪽을 찌르지 않고 다른 데를 둔다면은 흙이 젖혀둔 교환을 하지 않은 곳, 그러니까 이쪽을 반대로 젖히는 게 역끝내기의 의미는 있고요. 이곳을 붙였기 때문에 있는다면은 여길 젖혀서 흙이 연결해야 되는데 축을 나가겠다. 아, 그곳이 부활을 하는군요. 네, 백의 입장에서도 여기 젖히는 교환이 돼 있어야 나가는 게 성립을 하는데 그냥 나가더라도 단수 칠 때 젖히면은 흙이 이쪽은 받아야 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있는 자리에 돌이 오면은
이거 백돌 못 살아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잡더라도 한 칸을 둘. 뛰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이 백돌이 여덟. 살아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때려낼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다면 흑이 그냥 여기 한 점을 깔끔하게 때려낸다든지 네. 틀어 막더라도 나오는 장문이 것은 되고요. 여기 있는 네. 게 선수기 때문에 장문으로 2점이 잡히죠.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따내지 않고 조금 집 모양을 만들면서 지켰습니다. 따내지 않았기 때문에 백은 상변을 넘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상변을 넘을 수는 있지만 네. 상변을 넘어간다고 해서 백이 늘어나는 집은 한 5집. 그렇지만 여기 단수치고 이어서 뭐 이런 식으로 흑이 계속해서 돌들이 온다면 흑도 집이 아. 조금씩 늘기 때문에 불겠네요. 네, 뭐 아까 차이가 대략 20집 정도의 이제 이곳의 모양인데 네. 여기는 뭐 집이 난다고 해서 큰 집이 나는 자리는 아니죠. 백이 먼저 두더라도 한 5집밖에 안 나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여기서 100집에 한 5집이 는다고 해도 둘, 뭐 차이는 반면 10집에서 더 이상 좁히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부분적으로는 하변 쪽을 밀고 들어가는 자리가 큽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역시 그 자리가 큰 자리긴 한데 우아 쪽에 찌르고 끄는 교환이 너무나도 아프죠. 그 교환이 없었더라면 흑이 손을 뺐을 때 흑이 끝내기로 이득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뭐 지금도 흑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안 받더라도 흑의 사활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네. 이영주 끝내기로 선수도 크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네, 받아둡니다. 네. 이제 이영주 선수는 나서서 뭘 하려고 하지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밀었을 때 흑도 다른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두면서 자신이 원래 계산을 했던 것과 크게 다른 부분이 없게끔 바둑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 그 수는 조금 고민이 될 만도 해요. 아, 이건 또 안 받고 싶을까요? 근데 흑이 먼저 이런 자리에 응수를 물어본다면은 단수치고 늘어서 받는 것은 이제는 손을 빼고요. 그래도 받습니다. 네. 기존 집 모양이 있는 대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쪽 부근은 흑이 먼저 이런 자리에 백도를 압박을 한다면은 이 사이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찝는 자리도 기분이 나쁘고요. 둘, 셋, 넷. 네, 백도 분명히 좀 기분이 나쁜 형태이긴 한데 이우진 선수는 거기를 받아서는 뭐 바둑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변화를 만들어 보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겠죠.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이영주 선수는 순한 양인데요. 다 받아줍니다. 네, 지금 해달라고 하는 대로 네. 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있어요. 이쪽을 붙였을 때 이어서 받았고요. 뭐 여기도 다 받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러자 몰아붙이죠. 네, 지금 백 입장에서는 뭔가 이 흑돌 사이를 어떻게든 끊어보려고 노력은 네. 하고 있는데요. 흑은 뭐 이런 데 치받고 다시 한번 치받으면서 깔끔하게 연결을 할 거예요. 백이 늘어서 받았을 때 흑이 마지막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여기를 젖혀서 막았을 때 뭐 한 점을 살려 나오고 이런 데를 끊는 것만 되지 않는다면은 뭐 이바둑이 흑이 엎어질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백이 늘어서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은 흑은 뭐 상변 쪽에 틀어 막아서 깔끔하게 받아둘 겁니다. 백이 그곳을 받았다는 것은 흑도 여기를 호구 쳐서 받을 수도 있고요. 찝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끊기는 자리는 남아 있죠. 네, 지금은 백이 중앙 쪽에 뭐 호구나 날일자 아니면은 이어서 받아야 되는데 흑은 좌상 쪽에 젖히는 교환을 한 다음에 상변 쪽을 틀어 막아버리면 네. 여덟, 아홉, 이제 더 이상 바둑이 진행이 될 자리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백은 흑을 압박하면서 나중에 중앙을 찌르고 나가는 것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영주 선수는 네. 여기를 젖히고 치받은 다음에 백이 이었을 때 그냥 여기를 이어서 연결할 수도 있어요. 30초. 여기를 잇는 자리가 다음에 끊는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네, 전혀 이상한 자리가 아니죠.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이유진 선수가 마지막으로 뭔가 흑돌 사이를 끊어보려고 네. 시도는 하지만 이영주 선수가 아마 노련하게 받아낼 것 같습니다. 오늘 바둑은 이영주 선수가 정말 칼을 갈고 나왔네요. 이영주 선수가 어제 바둑에서는 좀 판단이 좋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네. 오늘 바둑은 너무 잘 돕니다. 단수 친수로 인해서 이미 중앙은 마지막. 연결이 됐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영주 선수는 뭐 어디 하나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깔끔하게 연결을 네. 하죠. 네, 오히려 지금처럼 깔끔하게 받았을 때 이유진 선수가 더 이상 해볼 곳이 없기 때문에 더 괴로울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바둑은 몇 수 더 두다가 던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백의 입장에서는 해볼 데가 없어요. 가장 많이 비어 있었던 중앙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순간 마지막 변화의 하나, 여지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오히려 백이 수를 결행하는 것들이 집으로 또 손해를 봤기 때문에 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빈틈없이 끝내기를 하는 이영주 선수입니다.
이제는 흙이 뭐 상변을 둘 수도 있고요. 좌변 쪽에 날일자로 두면서 끝내기라는 것도 큰 자리죠. 30초. 하나, 둘, 네, 그 자리가 흙돌에 네. 대한 사활도 확실하게 하면서 좀 더 깔끔한 의미는 있습니다. 갈수록 흙의 집은 점점 늘어갑니다. 오늘 바둑은 이영주 선수의 명북이네요. 뭐 한 번 기회를 잡고 나서부터는 마지막. 거의 실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셋, 이영주 선수가 너무 잘 뒀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흙이 붙인 것보다는 그 옆으로 두는 게 더 깔끔했고요. 지금 이거는 늘었을 때 호구 치는 자세가 백도 괜찮기 때문에 네. 물론 큰 차이는 나진 않지만 약간 흙이 손해를 본 것 같아요. 백돌이 연결이 된다면 다음에 입구자를 뒀을 때 여기가 30초. 하나, 이 자리를 두고 찔러서 넷, 백의 안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중앙을 흙이 뒀을 때 백의 한 수 아홉. 연결이 필요한데 네. 지금은 뭐 늘던지 끼워 있던지 백이 호구 치는 수가 성립이 되죠. 마지막. 하나, 둘, 계속해서 이영주 선수의 승리를 확신하는 손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둑은 뭐 이유진 선수가 잘못 떴다기보다는 이영주 선수가 너무 잘 둔 한 판이네요. 백도 뭔가 확실한 실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여기 딱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실수 이후에 한 번도 기회를 못 잡았기 때문에 이영주 선수가 뭐 어제의 복수는 오늘 제대로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도 그쪽을 뒀다는 것은 있는다면은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네. 아니면은 이었을 때 이곳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백이 젖히고 느는 곳과 비교를 했을 때 이쪽도 꽤 크네요. 흙이 뭐 는다든지 찝어서 둔다고 하더라도 큰 자리죠. 뭐 단수를 칠 수도 있고요. 둘, 셋, 넷, 다섯. 네. 이유진 선수는 중앙보다 좌변이 크다고 봤고요. 중앙 쪽에 두 점을 끊어 잡는 게 대략 집으로 6집 이상 되는 자리인데 네. 일단 좌변 쪽은 글쎄요, 여기는 6집이 안 되거든요.
네, 좌변과 중앙 쪽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끝내기 들어갈 시점에 백은 35집의 중앙 두터움이었는데요. 마지막 하나, 별로 집이 둘, 셋, 안 늘었죠. 넷, 다섯, 네, 뭐 서로 집이 크게 변화가 없었고요. 네. 백이 상변 쪽에 넘어가면서 집이 한 5집 정도 불었는데 흑도 좌변에 끝내기를 했고 중앙 쪽에 또 집이 늘었고요. 그렇다면 여전히 이곳에서 백이 한 15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네, 지금은 네. 공간이 너무 작죠. 마지막 하나, 계속해서 흑의 반발을 이끌어내보는 이유진 선수입니다. 흑은 계속해서 뭐 반발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지금 여기 단수 쳤을 때도 그냥 이어서 받을 네. 것 같네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그 자리도 백이 뭐 중앙 쪽에 한 점을 때려낸다고 해서 흑의 사활이 걸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하변 쪽은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는 뭐 흑이 이런 데를 단수 치고 나오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는 있어요. 하나, 둘, 한 점을 때려내더라도 같이 네. 때려낸다면은 다섯, 여섯. 지금 아예 반대쪽으로 단수를 치면서 백이 있는다면은 여기를 있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중앙을 받겠다라는 건지 이 편이 좀 더 깔끔하기는 하네요. 중앙 쪽에 한 네. 점을 때려내는 것은 대략 역끝내기 그러니까 흑이 있는 다음에 역끝내기 한 4집이 좀 안 될 것 같고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지금은 이쪽 부분만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흑이 있질 않고 여덟. 아예 중앙 쪽을 파고듭니다. 네. 백집을 지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이영주 선수 한치의 흔들림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대국은 이대로 흑이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판을 제외한 다른 1국과 또 3국이 될 수도 있는 판은 아무래도 1, 2지명의 크로스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지명, 3지명 대결이 굉장히 승부에 중요한데요. 이제 여소거북선이 이영주 선수 승리한다면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나 동지명 대결은 승부판이 될 가능성이 네. 높죠. 백이 중앙 쪽을 막아서 받는다면은 흑이 이곳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 큰 자리가 흑의 차지가 되고요. 아, 그곳을 찌르는 게 또 큽니까? 그냥 받는다는 뜻이군요. 그곳도 대략 한 엮끝내기 세 집은 충분히 되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백이 단수를 쳤는데 여기는 흑이 호구 치는 게 약간이라도 득입니다. 한 점을 때려내는 것은 이어서 여기 끝내기가 남기 때문에 오히려 호구를 쳤을 때 백은 이곳으로 끝내기를 해야 되고요. 네. 그냥 있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느는 교환을 당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는 게 득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유진 선수 쉽게 포기 못하죠. 백도 이쪽을 젖히고 끊어 잡는 교환까지는 해둔 다음에 원래 지켜야 되는데 그냥 지켰기 때문에 흑도 이어서 끝내기를 하면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흑이 중앙을 지킨다면 백도 상변과 중앙으로 집이 불었습니다만 흑도 중앙에 꽤 큰 집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지금 아까 계산했던 것보다 차이가 더 벌어졌을 괜찮네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흙집이 중앙에 거의 10집이 났기 때문에 네. 차이가 더 벌어졌겠네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어제 대국에서는 네. 오늘과 좀 반대되는 느낌이었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큰 끝내기도 다 정리가 됐고요. 네, 지금 차이가 네. 거의 뭐 20집 가까이 납니다. 워낙 차이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좀 무기력한 모습으로 마지막 관상을 하나. 바라보고 있는 이우진 선수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흙이 한 점을 나가면은 백이 치받고요. 들여다본다면은 있고, 뭐 집을 낸다면은 뭐 거의 다 뒀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끼워 이으면서 흙집, 새집을 줄였고요. 네, 지금 이쪽은 뭐 나중에 백이 찝고 흙이 호구 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먹여치고 젖히는 자리에 돌이 온다면 한 수 더 흙이 갈 수가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 가일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딴에서 받았고요.
지금 흑이 이쪽을 치받아서 끝내기를 하는 자리가 크죠. 네. 다음에 이곳을 먹여쳤을 때 한 점을 때려내면은 찔렀을 때 또 백집이 줄기 때문에 치받는 자리가 크고요. 부분적으로는 여기 그냥 빈삼각을 하고 백이 이을 때 이곳에 끝내기를 하는 것도 깔끔하죠. 둘, 셋, 다음에 이곳을 찌르고 찝는 자리에 돌이 온다면은 이곳도 또 집 차이가 또 나니까요. 네,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양 팀의 검토실은 이미 이 대국의 검토는 마치고 장구대국을 살펴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네. 상황이고요. 이 바둑이 조금 일찍 승부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유진 선수는 거의 개가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이 대국은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영주 선수의 승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장고대국, 오유진, 송일영 대국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장고대국도 함께 가보시죠. 네, 송혜령 선수의 백, 오유진 선수의 흑입니다. 네, 한눈에 봤을 네. 때는 전체적인 실리가 오유진 선수가 많고요. 귀와 변을 많이 차지했고요. 네, 그리고, 송혜령 선수가 네. 뭐 중앙 쪽에 두 점을 끊으면서 집을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기는 한데 백이 약점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백은 중앙을 제외하고는 큰 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네, 백의 입장에서 중앙 쪽에 큰 집을 짓지 못한다면은 네. 근데 오유진 선수가 그냥 두 점 다 쪽을 살려갑니까? 이렇게까지 살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 날일자를 두면서 백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흑돌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백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데를 붙여가면서 흑이 젖힐 때 같이 또 흐름을 탈 수도 있고요. 뭐 일단은 순순히 연결시켜 주진 않겠죠. 이거 흑도 떨리는데요. 적당히 양쪽에서 깎을 수 있었는데 자, 오유진 선수는 다 살려 나가면서 차이를 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제 뭐 백도 공격을 안 할 수가 없겠죠. 흑이 두 점을 통째로 네. 살려 나왔기 때문에 뭐 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격을 해야 되고 그 공격하는 방법이 이제 직접적으로 뭐 이런 데를 갈라가면서 공격을 할 수 있다라면은 가장 좋은데 그거는 백의 입장에서도 뭔가 이런 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이라면은 좀 더 멀리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기는 해요. 오유진 선수가 이렇게까지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세가 괜찮아 보였었거든요. 네. 도처에 집이 많은데요. 이렇게 다 살려 나가고자 한다면 백도 좀 화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유진 선수는 막상 중앙 쪽에 집이 나면은 백집이 크기 때문에 개가가 자신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송혜령 선수 입장에서는 어차피 중앙 쪽에 약점이 있었는데 흙이 이렇게까지 살려 나온다면은 자연스럽게 약점이 지켜지던지 뭔가 다른 곳에서 이득을 본다면은 백도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격을 하긴 해야 하는데 길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송혜령 선수 장고 중입니다. 백의 입장에서도 일단 뭐 당장 흑도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붙인다든지 네. 뭐 이런 데를 갈라간다든지 공격이 필요한 시점에서 먼저 속기 대국이 끝이 났습니다. 네, 이 흐름이라면 개각까지도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요. 이유진 선수가 거의 다 끝난 시점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네, 역시 처음으로 흑이 형세를 가져갔었던 하변 전투로 가보죠. 네, 일단 네. 하변 쪽도 흑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쪽이 집이 된다면은 기분이 나쁜 형세였기 때문에 흑이 승부수를 띄웠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수가 승차각으로 바뀌면서 이영주 선수가 오늘 네. 이바둑을 잡았습니다. 이유진 선수는 붙였던 것이 느슨했다. 바로 하변을 공격을 가야 됐다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두 선수가 그 전투 변화에 대해서 복귀를 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이영주 선수의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일 1차전 두 선수의 대결에서 이유진 선수가 어제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요. 오늘 2차전에서는 이영주 선수가 가져갑니다. 양팀의 3주전 맞대결. 이영주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상대 전적도 차이를 둘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속기대국이 가장 먼저 끝나면서 스코어는 1대 0으로 여수 거북선이 앞서 나갑니다. 네, 그리고 장고대국이 진행 중인데요. 장고대국도 승부처에 접어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